아이는 말을 아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었다. 말은 아이 안에 항상 있었다. 다만 꺼내는 법을 몰랐다. 아이는 말 대신 마음을 접었다. 종이를 접듯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마음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다녔다. 주머니는 처음엔 가벼웠다. 사소한 서운함, 작은 섭섭함 정도였다. 하지만 속상한 날이 하나 또 하나 쌓이자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는 그 무게를 알았다. 걸을 때마다 느껴졌고 숨을 고를 때마다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무게를 보지 못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물었다.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아이에게 거짓이 아니었다. 말하지 않으면 지나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말은 종종 문제의 시작이었다. 말을 꺼내면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면 더 묻는 질문이 따라왔다. 그래서 아이는 배웠다. 말하지 않는 법을. 주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무거워졌다. 어느 날 아이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걷다가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았지만 멈추게 하지 않았다. 바로 묻지도 않았다. 왜 그래? 도 울지 마도 없었다. 할머니는 아이 옆에 그냥 앉았다. 한참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 주머니 잠깐 내려놓고 이야기해도 괜찮단다. 아이는 놀랐다. 주머니를 본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주머니를 열지도 않았다. 다만 그 말이 아이 안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은 아이에게 처음 도착한 말이었다. 그날 아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머니를 내려놓아도 괜찮을지 생각해 보았다. 말로 마음을 배우는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를 가끔 떠올렸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이 아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려놓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이에게 숙제처럼 남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질문이 되었다. 정말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아이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았다. 일부러 온 것은 아니었다. 발이 그쪽으로 갔다. 할머니는 이미 거기 있었다. 이번에도 아이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반갑다는 말도 왜 왔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아이를 안심시켰다. 아이는 주머니를 쥔 손에 조금 힘을 풀었다. 아주 조금이었다. 그동안 아이는 알고 있었다. 주머니를 내려놓는다는 건 말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걸. 말을 한다는 건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괜히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아이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꼭 지금 아니어도 된단다. 그 말에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처음 허락된 선택이었다. 아이는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내려놓았지만 아직 열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큰 연습이었다. 그냥 좀 무거워요. 그 말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알았다. 말이란 완성된 문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조각난 말도 모호한 말도 그저 느낌에 가까운 말도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는 주머니를 다시 잡았다.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 달랐다. 혼자 들고 있는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이는 아주 조금 배웠다. 말로 마음을 옮기는 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은 말을 잘하는 연습이 아니라 말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연습이라는 것을. 아이는 주머니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기엔 아직 조금 이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말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주머니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아이의 침묵을 기다렸다. 시간을 재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 기다림이 아이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주머니의 끈을 만지작거렸다. 열 생각은 없었다. 그저 손끝으로 무게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때 아이 안에서 말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문장이 아니었다. 설명도 이유도 붙지 않은 말이었다. 아이는 그 말이 너무 작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자꾸 아이의 목에 걸렸다. 아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요. 그 말은 짧았지만 아이에게는 오래 걸린 말이었다. 아이는 곧바로 후회할
준비를 했다. 이제 질문이 쏟아질 거라 생각했다. 왜, 뭐가, 언제부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놀라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이 떨어진 자리를 가만히 두었다. 그래, 그 한마디는 아이를 설명하게 하지도 더 말하게 하지도 않았다. 대신 아이의 몸이 조금 풀렸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갔다. 아이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단어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무서워라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고쳐야 할 대답도 아니었다. 그날 아이는 많이 말하지 않았다. 주머니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 안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말이란 꺼내면 다치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은 것일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은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아이에게는 충분했다. 말로 마음을 배우는 연습은 그날 그 단어 하나로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이는 그날도 말이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로 꺼내면 마음이 깨질 것 같아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뿐이었다. 어른들은 그걸 모른다. 조용하면 괜찮은 줄 안다. 아이는 속에서 이미 수백 번 말을 했는데도 아이는 장난감을 쥔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마음은 더 새어나갔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 질문은 아이에게 다그침처럼 꽂혔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였다. 말은 없었다. 괜찮아도 왜 그래? 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이 옆에 같은 높이로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게 전부였다. 아이는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않았다. 말 대신 숨이 흔들렸고 숨 대신 눈물이 나왔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말 안 해도 돼. 지금은 마음이 먼저야. 그 한 문장은 아이 안에 있던 꽉 잠긴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었다. 아이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말해도 될 것 같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말을 꺼내려 하면 어른들의 표정이 먼저 떠올랐다. 그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 말들은 아이의 마음보다 항상 빨랐다. 그래서 아이는 배웠다.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아이는 점점 조용해졌다. 대신 삐졌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피했다. 어른들은 그걸 버릇이라 불렀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삐져? 말을 안 하니까 문제야. 하지만 아이는 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멈춘 것뿐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아이는 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말하고 싶었던 건
나도 속상했어.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 좀 이해해줘. 하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고 눈빛이 흐려졌다. 그 모습을 본 어른은 말했다. 왜 또 삐졌어? 말 좀 해. 어른.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그 말이 아이의 가슴을 꾹 눌렀다. 답답한 건 어른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마음 속에는 말이 되지 못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서운함,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말해도 소용없을지 모른다는 포기. 아이는 그 감정들을 하나씩 접어 마음 깊은 곳에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 안 해도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건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이는 이제 가끔 단어를 꺼냈다. 아주 작은 것부터였다. 싫어요. 속상해요. 무서워요. 그 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처럼 목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이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을 꺼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는 것,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속상함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움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달라졌다. 전에는 마음이 덩어리처럼 엉켜 있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고 왜 무거운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제는 조금 달랐다. 무서워라고 말하면 그건 두려움이 되었고 싫어라고 말하면 그건 싫음이 되었다. 마음에는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붙자 마음은 조금 정리되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많이 말하지 않았다. 아이가 단어를 꺼내면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래, 그건 무서운 거구나. 혹은 그건 많이 속상했겠네. 그 말은 해결이 아니었다. 고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의 마음을 확인해주는 거울 같았다. 아이는 어느 날 주머니를 들여다보았다.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씩 꺼내어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이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말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말로 마음을 배운다는 건 어른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사실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다. 남자아이는 이제 조금씩 말을 꺼낼 수 있었다. 단어는 아직 짧았지만 마음은 전보다 덜 엉켜 있었다. 무서워요. 싫어요. 속상해요. 그 말들은 그의 것이었고 그는 그 말을 꺼내도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남자아이는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궁금해졌다. 왜 이 사람은 놀라지 않을까? 왜 재촉하지 않을까? 왜 아무 말 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그동안 말을 배우던 아이는 이제 묻고 싶어졌다. 조금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주머니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냥 말했다. 할머니는 무서운 적 없어요? 그 질문은 아이의 성장이었다. 자기 마음을 꺼내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마음을 상상하는 자리까지 온 것이다.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생각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많지, 아주 많았단다. 남자아이는 눈을 조금 크게 떴다. 어른은 무섭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지. 하지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 날이 있었어. 그 말은 아이에게 익숙했다.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 남자아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말은 약해지는 행동이 아니었다. 말은 누군가와 같이 서 있는 방법이었다. 그날 아이와 할머니 사이에는 조금 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이제 남자아이는 알고 있었다. 말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음도 배우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다. 많이 말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생각이 많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돌아온 날이었다. 정 같았으면 남자아이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방에 들어가 주머니를 꼭 쥐었을 것이다. 말하지 않으면 지나갈 거라 믿으면서 그날도 잠시 망설였다. 마음은 다시 엉키려 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고른 뒤 거실로 걸어 나왔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잠시 서 있었다. 말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말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는 작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오늘 좀 속상했어. 그 말은 길지 않았다. 설명도 붙지 않았다.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엄마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보았다. 왜? 라고 바로 묻지 않았다. 그저 조금 다가와 말했다. 그래, 속상했구나.
그 순간 남자아이는 알았다. 말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도 혼나지 않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말은 자기 마음을 혼자 들지 않겠다는 선택이라는 걸. 그날 남자아이는 처음으로 주머니를 완전히 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를 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은 여전히 생겼고 속상함도 계속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말은 마음을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함께 들어올리는 방법이라는 걸. 그리고 그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말로 마음을 알아가는 법을. 그 연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